안녕하세요. IP텔레비의 컨텐츠 디렉터 박성입니다. 오늘은 스토리 창작자들이 모임 다담 창작소의 대표님이신 김성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는 다담 창작소의 대표이자 작가인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스토리에 관해서 여러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첫 번째 질문은 많은 아마추어 웹툰 작가들이 스토리를 짜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스토리를 좀 더 쉽게 짤 수 있을까요? 일단 창작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인간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스토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어려움이 이제 당연한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그런 게 일단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제 소재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예, 원래는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 평소에는 이제 카페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 좀 관찰하는 것을 좀 우선합니다. 그래서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 저의 상상력을 곁들여서 저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표정이 우울할까? 거기에 저의 상상력을 덧대고 예,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소재를 좀 많이 찾고요. 아무래도 상상력이 이제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뉴스 같은 것을 많이 참조해서 소재를 삼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뉴스가 일반적인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기이한 일들이니까 뉴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뉴스를 참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글을 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상상력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찰력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표정, 하나의 몸짓 이런 것들을 이제 세밀하게 기억을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인상 깊게 행동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메모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게 이제 캐릭터로 또 옮겨가기도 하고 예, 그 상황 전체를 놓고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로 또 뿜어져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작가한테 좀 필요한 관점은 관찰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글을 쓰시는 분들이 뭔가 신들린 것처럼 네. 이게 상상하면서 그거를 글로 이렇게 막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막 글을 쓰실 때 장면이 눈앞에 보이시나요? 일단은 이게 작가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들의 처한 상황이나 그러니까 감정에 좀 몰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때때로 이제 그렇다가 울기도 하고요. 네. 혼자 쓸 때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하듯이 제가 직접 그 캐릭터의 주인공인 것처럼 막 대사도 혼자 막 주고받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몰입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 그 상황에 놓여지는 거군요. 예, 그 극한 상황이든 뭐 서글픈 상황이든 애처로운 상황이든 그 상황에 제가 직접 놓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감정이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스토리를 이제 짜시는 게 갑자기 나 스토리 작가가 돼야지 이렇게가 된 게 아니실 거잖아요. 네. 그걸 처음에 어떻게 익히셨어요? 예,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정치인의 보좌관 출신이어가지고 문체가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형식의 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잡는데 도와주시던 PD님이 계셔서 해주셨던 말씀이 필사를 많이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필사. 살인의 추억이든 네. 유명한 작품들을 그대로 보면서 제가 대본화시킬 수 있는 작업들 네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거 다시 제가 쓴 대본과 그 영상을 다시 또 보면은 이걸 옮길 수 있을까? 불가능하구나.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깨닫고 그런 식의 연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작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필사를 많이 해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맞습니다. 필사를 하다 보면은 내가 닮고 싶은 작가의 문체도 좀 닮을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네. 필사 연습을 좀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아까 대표님께서는 어떤 PD님이 이제 도와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글을 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있나요? 예,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은 이제 방송사의 아카데미나 이제 작가 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교육 코스를 밟는 게 아무래도 이런 작가, 이제 대본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역으로 들어오고자 한다면은 그런 교육을 받는 걸 좀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필사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글을 쓰시는 분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정답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창작을 하는 거니까요. 1 더하기 1이라서 나오는 그런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책을 읽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행위 말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좀 더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경험이 바탕으로 돼서 나오는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딸이 있어서 아빠와 딸이든 엄마와 아들이든 이게 자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알게 모르게 계속 나오거든요. 네.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네. 이야기가 어쨌든 흘러간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타인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의 책을 읽는 것. 특히나 저는 이제 예전에 김성모 작가님께서 네. 사채꾼한테 이제 돈 빌리셔가지고 아, 네네네. 실제로 그 압박감이라든지 그들의 행태라든지 이런 걸 직접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니 그 김성모 작가님처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좀 다이나믹하죠, 네. 내용들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서의 독서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거나 사람들의 생각을 관통하는 의미에서 철학책을 읽는 거를 좀 권유합니다. 철학책. 네. 제가 이제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질문을 좀 받았었어요. 그 아마추어 작가님들한테. 근데 그 아마추어 작가님이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처음에는 소소한 판타지였는데 나중에 진행하다 보니 지구의 존망을 다루는 스토리로 스케일이 크게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족이 많다 보니 이야기가 갑자기 더 커지게 되었는데 사족 없이 깔끔하게 처음 준비한 대로 글을 쓰는 방법은 뭘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깔끔하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그 글을 처음 썼을 때 누구나 다 겪는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보다 뼈대를 만드는 작업에 더 공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에는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거가 결국엔 핵심인 건데요.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한다면은 이야기가 딴 데로 흘러가지 않고 거기서 네. 펼쳐지는 이제 이야기들로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대본 작업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 기획부터 탄탄하게 해갖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족을 더 달지 않는 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옆에 계시는 박성희 대표님 네네. 매력적이시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저희 주변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도 많고요. 어떤 사람의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부분이 매력적이고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네. 건 관찰력, 그런 뼈대 안에서의 이런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찰을 해놨다가 또는 메모를 해놨다가 우리 박성희 대표님은 어느 부분 다 캐치를 해놓고 이 작품에 내가 그때 박상희 대표님의 이런 매력을 여기에 녹여내면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만들어지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이제 그때 이제 앞에 서사를 만들어주고 성격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본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주변 인물들의 뭔가 독특한 특성을 보고서 그 특성을 가지고 와서 제가 좀 더 과장하고 부풀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예. 하다 보면은 매력적인 캐릭터가 탄생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가끔 스토리 작가님들이 창작을 하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 슬럼프가 네, 오실 맞습니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수다를 굉장히 많이 떱니다. 아, 수다. 네, 입으로 턴다 그러죠. 아, 네네네네. 그쵸. 수다를 떠는 건 그냥 수다가 아니라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A부터 Z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 사는 이야기, 연애 이야기, 가족 이야기, 뭐 경제, 뭐 정치부터 해서 제가 작품을 쓰는데 막혀 있었던 거에서 한 발 물러서서 주로 커피를 마시면서 네네. 많은 이야기를 풀고 그러다가 문득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또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다시 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숲을 봐야 될 때도 있고 이제 나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라는 말처럼 가까이 있을 때는 굉장히 밀접하게 보지만은 이제 떨어져 있으면 더 넓게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다 네, 보니까 이 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또 휴식을 취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스토리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한테 스토리 작가가 되기 전에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창작이라는 게 신이 인간에게만 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멋있는 말씀. 네. 네, 그 말인즉슨 이제 무한하다는 것,
것을 이제 저희가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글 쓰는 거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내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포용성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네. 누군가하고 저하고 다르다 또는 이걸로 장벽을 치는 순간 그 무한한 영역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장벽을 세우면 또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요. 저희 거화 시킨다 그러거든요. 내 거화 시킨다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전혀 혐오감이 들기도 하는데 받아들이고 나서 저의 걸로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또 하나의 에피소드, 또 하나의 캐릭터, 이야기로 발전하는 단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다담 창작소 대표님과 이제 스토리 기획 구상에 관련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는 우리 박성희 대표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창작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힘든 과정,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거치시는 거 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서로 많이 소통하고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자신감 잃지 마시고 자존감 항상 지키시면서 자부심 가지시고 창작 활동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토리가 이제 쓰시다가 조금 막히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담 창작소 대표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 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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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